즐거운 쉬는 시간에 대화 나누고 이럴 때도 행복하고.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세타미노펜이라는 해열 진통제예요. 아세타미노펜.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제일 힘든 거는 한국말 몰랐어요. 그때는 생각했죠. 사람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언어가 다르냐고. 나는 베트남어 말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냐. 그때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한국에는 하루이지만 저 생각에는 한 달 정도, 할 단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나도 그 한국말만 알면은 안 되고 저기 병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냥 머리 아프다, 머리 어디 아파, 만약에 제가 틀리게 통역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이 환자 염증 생겼다, 근데 모르고 염증 아니고 너 암 생겼다 하면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기 배우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도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이 참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생각났어요. 현실이 드라마보다 현실이 일단 한국에는 참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회사에 일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그리고 드라마 말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 드라마에서 반말 사용 잘 안 하잖아요. 네, 그 전부 존댓말 다 하고. 네. 하지만 그 회사에 다녀오니까 밥 먹어 가라. 그런데 잘 안 들렸어요. 말보다 더 강하게, 더 강하고 부드럽지 않고. 그 이주민이 아프면 수술하거나 그런 거를 보험도 없어. 그래서 병원비가 좀 많이 부담돼요. 그때부터 금속노조 성서공단 지역 위에 거기 많아서 그리고 동행하고도 많아서 이제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밤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겠죠. 그래서 너무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이 뭐냐면 간에서 대사가 되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간독성 때문에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해독이 안 되다 보니까 위장으로 가서 그다음 어디로 가요? 12지장. 오, 똑똑하신데.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소장.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대장으로도 가죠. 하는 일은 거기서 약국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또 그쪽 약사 엽기도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죠.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선서공단에서 이런 있잖아요. 이런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그분이 서장님이 제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접수하겠다. 그분이 소개로 왔습니다. 그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대충 말해 주시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왔으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그런 강사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저희 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에서도 연락이 오면 제가 병원에 같이 가서 통역해주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의료 통역은 옛날에부터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이렇게 애가 너무 어리니까 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때도 의료 통역 교육은 또 잘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여기 강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한국에 올 때 말을 안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플 때도 어떻게 말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임신할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었는데 정기 검사하러 갔었는데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 혼자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베트남 분이었어요. 그분이 혼자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말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너무 표정도 안 좋고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거를 한국어를 잘해서 이런 경우 보면 도와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의료 통역이 강의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가능한 시간이 되면은 제가 가고요. 이번 달은 한 3권 정도, 저번 달 한 일주일에 그 임산부 같이 따라가서 통역을 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사실은 그 평소에서 그 잘 사용하지는 않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용어는 저희는 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용어 같은 거는 어려워요. 용어 같은 거 전문 용어는 어렵고 그리고 낯선 병원에 가면 어디 가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길도 물어보고 해야 돼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면은 어디 가야 되는지 뭐 안 물어봐도 그냥 가면 되는데 안내해 주신 분이 없으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큰 병원에서는. 제가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네. 그렇게 우유랑 변비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기 항생제 같은 경우 항생제나 항진균제 혹시 뭔지 아세요? 약 먹는 약 주는 경우가 그때 먹으라고 주는 게 항진균제. 네, 그게 항진균제 곰팡이 없애는 약이고요. 항생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파스에 보면 제가 파스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보면은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게 파스가 보면 시원한 거는 쿨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냉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시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온이라고 적혀 있는 건 따뜻해요.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는 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기 때문에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파스 사실 때도 이게 냉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 치약에 들어가 있는 멘톨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시원해요. 그래서 아마 시원하실 거예요. 자, 떼야 돼요. 이렇게 땀이 많은 분들은 잘 떼어져요. 근데 잘 안 떼어지는 경우에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떼가지고 아프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떼면은 피부도 안 가렵고 되겠죠. 그래서 파스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8,000 사람들은 고환암 많아요. 안에서 유대형하고 이런 미주 여성 인권센터라는 곳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상담원으로서 취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통번역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하기도 했고 또 법률 지원 이혼 그런 거 지원했었고 또 약간 법률적이긴 이혼 말고 또 이 아기가 한국 아빠하고 친북이라는 그런 인증 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으로도 지원했었고 지금 현재 동행에서는 사실 저는 통번역 활동하지 않고 상담 하지 않는데 근데 저는 일했었던 데나 상담도 하고 통번역 활동도 했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소통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은 경제적으로 한국 사람도 사실 그런 문제로 부부 갈등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이주민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근데 의사소통은 사실은 한국 사람끼리도 의사소통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의사소통 나는 게 한국만 잘못해서 의사소통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국만 잘하는데도 약간 생각 차이로 또 소통 안 돼서 사실 간등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주 여성이라서 사실 남편이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 시댁한테 무시당해요. 그 가족 내에서 결혼해서 가족 구성원이 되는데, 그래도 한국만 잘못하고, 그리고 이 며느리, 내 부인이 돈 때문에 왔다라고 사실 그런 의심 있거든요. 돈 때문에 왔다는 그런 생각해서 사실은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낳아야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이 되구나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뭐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전히 너가 뭐 외국인이다 그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애 있는데도 국적 취득하게 해주는 같이 해주지 않은 시댁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거든요. 사실 가족 내에서 그런 차별도 당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그런 거 차별 많이 당하는 경우 사실은 많습니다. 네. 자기 없다 보니까 가입할 수 없고, 보험 없다 보니까 당연히 또 병원 간 데마다 사실은 돈 많이 나가는데, 근데 사실은 제일 큰 건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미동 이주민들이 한국에 그냥 사실 자기 다른 나라에 산다가 한국에서 의료 기술 받기 위해서 관광 비자로 받아서 한국 들어오는 거 아닌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 수가, 국제 수가로 사실 낼 수도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인데 국제 보험 수가로 내야 되니까 사실 그거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야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 그냥 일반 보험 수가로 내면 사실 돈 크긴 한데, 그래도 내는 게 사실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국제 수가 받는 경우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자기 뭐 성인 수술이나 질병 있는데 베트남보다 한국에서도 기술 좋으니까 한국 와서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국제 수가로 받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한국에서 그냥 살면서 아파서 병원 가는데 국제 수가까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사실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현재는 법률적으로 통역도 활동하고 있는데, 경찰의 법원에 통역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료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아픈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이 병이 걸렸는데 의병으로 치료받게 되면 사실 자기 잘못 먹을 수 있잖아요. 치료 잘못할 수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병이 나아지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자기는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죠. 통역에 대한 통역의 중요성이 통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E9이든지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경우,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비자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미등록 상태이거나 유학생이라도 또 그렇게 의료비, 보험료를 다 지급하기가 힘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가 100만 원 나온다면 그 보험공단에서 한 70%를 부담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20, 30 정도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진료비에 대해서 한 3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근데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정하는 그 진료비를 받게 되죠.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가 100%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똑같이 보험의 그 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을 진료받더라도 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 수가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진료비 한 1.5배에서 2.5배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이 100만 원 진료비에 30만 원 부담할 때에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5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30만 원에 200만 원 정도면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게 상급 병원으로 가면 국제 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료 관광을 들어올 때에 그 병원에 지불하는 그런 비용으로 아예 그렇게 매기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 관광으로 오는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3배에서 5배가 되기 때문에 심하면 500만 원까지도 진료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30만 원 부담할 때에 미등록 이주민은 한 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진료비가 3,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뭐 그냥 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억대로 넘어가는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의료비 문제가 다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구 지역의 이 이주 관련된 단체들이 무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일 때에는 그 고액 진료비, 그러니까 뭐 진료비 액수가 워낙 크니까 그 고액 진료비를 어떻게든 해소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한 해 1억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사실 2-3건 처리를 하고 나면, 심지어는 좀 비싼 경우에는 한 건을 처리하면 그 모든 돈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 진료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그렇게 심각한 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행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와서 미등록 상태로 있게 되면 온갖 스트레스에, 또 웨더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차별을 받는 경우에 만성질환이라든지 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대 수명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준비 뭐 이렇게 좀 치료를 할 수 있거나 적은 예방적 차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미등록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그게 완벽하게 자기 진료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서로 상호 부조해서 그 진료비 부담을 조금 당장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24년까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50만 원까지, 그 이상인 경우에 100만 원까지 진료비를 그 공제 회비를 가지고서 부담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공제 회원들한테 건강검진과 더불어 진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를 하고 병원에 접근하기가 힘든 이유가 뭔가 물었을 때 진료비가 가장 컸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게 언어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의료진이
어떤 것을 설명해줘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아는 사람 중에 통역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됐죠. 그래서 동행에서 이 의료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 일들도 지금 동행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20명, 올해도 한 30명 정도 교육을 받고요. 작년에 17명 정도가 아마 수료를 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계속해서 같이 병원에 가고 하는 그런 건강권 관련되어서 의료 통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는 뭐 동행이 가지고 있는 공제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예비적인 단계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좀 더 액수를 늘려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아파야 되고 또 아프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미등록 이주민 이제 등록으로 들어왔다가 뭐 미등록이 됐든지 또 처음부터 미등록으로 왔든지 간에 일단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아프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단 그게 지금 부정되니까 이 사람의 삶의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일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계속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우리 나라에서 이제 노동력을 외국의 노동력을 이제 들이는 입장에서 이 노동력이 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그냥 노동력, 우리는 5년만 이 사람들을 일시키고 보낼 거야 라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가 오히려 기계라고 생각하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주민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현실을 알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이민의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행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 병의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석가 선생님들은 이 이주민의 자녀, 다문화 가구의 자녀들이 심리적인 발달 장애나 이런 문제들이 많다. 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 크고 이랬을 때 또 심리적인 불안이나 정서 장애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는 자녀로 살다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자기 나라로 추방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 자기 나라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한국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초래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이주민들의 자녀 수가 점점 더 저는 이제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또 한국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데,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 이런 것도 이민청을 만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민청이 이제 각 부처와 소통해서 이런 제도들을 하나씩 이제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이제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니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죠. 뭐 어떤 단체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대를 해서 뭔가 제도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저희 동행은 이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지점들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이주연대 회의에도 동행이 좀 같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주연대 회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또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